자,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5페이지 조금 남은 부분과 26페이지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학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상당히 희망적인 분야들이 선생님은 그래요. 과학은 현재 발전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세 가지로 봅니다. 이 에너지 파트하고 로봇 산업 그리고 생명공학 산업이 그렇죠. 생명산업이죠. 자, 그런 생명산업이라는 것은 의학, 간호학 여러 가지 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건강과 의료에 관계되는 모든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AI 시대를 대비해야 되겠죠. 인공지능,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 로봇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 산업이 발전하도록 그럼 뒷받침하는 게 뭐겠어요? 에너지죠. 어느 나라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이 발전되는 정도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부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가 빨리 대치를 하고 키트를 빨리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이 휴대폰 산업, 그렇죠? 그게 그만큼 이제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태양 광발전, 반도체죠. 태양 광발전은 이제 패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패널은 이제 반도체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옥상 같은 데 보게 되면 패널들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태양 그러면 과연 에너지가 우리가 보통 에너지 그러면요.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으로 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90% 훨씬 이상이 거의 태양 에너지입니다. 거의 100% 가까워요. 조금 빼고는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태양 에너지 빼고 나면 달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라든가 지구 내부 에너지라든가 또 핵분열에 의한 핵 에너지라든가 지열 발전 몇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바로 이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그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4개 있었는데 이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뭉쳐져요. 헬륨으로 뭉쳐지다 보니까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양성자와 이 중성자 사이에 살짝 미묘한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질량 결손이 뭐로 바뀌어요? 에너지로 바뀌어요. 에너지 in 이퀄 델타 변한다는 뜻이죠. MC M 질량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 이게 바로 질량 결손이 가져오는 에너지 값을 구하는 그렇죠. 아인슈타인 그렇죠. 에너지 공식 되겠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에 보게 되면 결국은 태양 내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럼 선생님 태양에 있는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고 나면 더 이상 바뀔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몇만 년 이상 더 우리가 몇만 년 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태양 에너지가 가져다 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풍력발전이 있죠. 바람이 선생님 왜 태양에너지? 그러니까 바람이 왜 불어요? 햇빛이 비치니까 어떤 곳은 지표면이 잘 가열이 되고 어떤 곳은 가열이 덜 돼요. 그럼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고 덜 뜨거워진 공기 내려가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 공기의 대류 현상이 곧 뭐예요? 바람인 거예요. 그렇죠? 수력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비치니까 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뭐를 만듭니까? 구름을 만들겠죠. 그러면 만들어진 구름이 비를 뿌리고 흘러내려오는 과정에서 수력발전 돌리고, 태양광발전은 당연히 태양이고, 태양열발전도 태양이고, 광합성도 태양이고, 그렇죠? 자동차에 쓰이는 화석연료, 석탄, 석유가 묻혀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태양에너지가 석탄, 석유에 간직된 거잖아요. 이 전부 다 태양에서 온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우리 생활 곳곳에 거의 뭐 98%, 9% 그죠?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 태양광에 의한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넘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발전과 지구 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력발전, 또 핵발전, 태양광발전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화력발전소 예전부터 사용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북한과 남한을 비교했을 때 북한이 훨씬 더 이제 석탄과 이런 자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지어질 당시에는 평양이나 이런 데가 전기가 훨씬 더 많았. 남한 쪽은 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난하고 저쪽은 굉장히 부자였던 거죠. 그랬는데 오늘날 어때요? 뒤집혔죠.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이용한 것이 바로 화력발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를 화학에너지라고 해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예를 떼면 열이 발생하겠죠. 열로 물을 끓인 물로 이제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전기를 생산하겠죠.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이게 화력발전이에요. 그죠? 근데 화력발전은 이제 문제는 석탄과 석유의 매장량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많은 북한처럼 이렇게 많은 데는 좋지만 우리처럼 없는 곳은 수입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너무 많이 떼다 보니까 아까 앞 시간에 지구온난화 배웠죠.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 기체가 자꾸 증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동차들이, 우리나라가 석유는 나진 않지만 전 세계에서 석유 사용량이 장난이 아니죠. 국민 1인당 사용량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화력발전은 점점점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공기 환경 오염도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핵발전소가 나옵니다. 그죠?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분해되면 한 개가 쪼개지면서, 자, 물 속에서 핵분열이랑 쪼개지잖아요. 그럼 쪼개지면서 물 속을 막 달리게 되면 물과 이 입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면서 열이 생기겠죠. 그 열에 의해서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쌤 얼마나 빨리 달렸길래 물이 끓어요? 정말 빨리 달립니다. 물이 끓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너무 빨리 깨져가지고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어봉을 집어넣어서 좀 천천히 해라고 이렇게 제어를 시켜야 할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물이 끓어요. 그럼 물이 끓으면 끓는 물이 나와서 터빈을 돌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력의 핵에너지가 열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돌리게 되는 거 맞죠? 똑같습니다. 원리가. 근데 문제는 이 방사능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 이 핵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죠. 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건 없는데요. 이 핵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경주에 방패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경주에서 만들어진 방패장은요, 이 핵발전소에서 사용했던 뭐 장갑이다 뭐다 이런 도구들을 모아서
콘크리트, 시멘트 처리해서 깡통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료봉 있죠? 사용했던 연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겨우 하는 방법이 핵발전소 내부에서 연료봉을 그 물속에 담가 놓잖아요. 그죠? 그 간격을 좁혀가지고 조밀조밀하게 쌓아놓는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만들지 못했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폐기물 된 연료봉, 이 연료봉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겠죠. 언젠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점점점 줄여나가는 게 맞겠죠. 제일 급한 게 핵발전소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이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심각하죠. 자, 그러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이거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신 있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전기를 만들어서 멀리까지 배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만들어진 그 부근에서 햇빛받아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바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나 오지나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패널을 이렇게 수출을 하죠. 그럼 그것만 설치하게 되면 그 동네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전기를 가져올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설치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생각보다 전기 생산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햇볕이 잘 비치면 괜찮은데 햇볕이 비치지 않는 날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용하고 또 화력이나 원자력에서 만들어진 것도 더불어 사용하고, 왜 햇볕이 적게 비치는 날에는 이쪽에 걸 사용하고 햇빛이 강한 날은 이쪽 걸 적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태양광 발전이 점점점 새로 짓는 집들은 이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생기고, 또 바닷가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제주도라든가 또는 저 동해안 쪽에 보면 이 풍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소가 있던데, 이 풍력 발전소도 이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서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에너지 조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력 발전 나옵니다. 조력 발전은 에너지의 근원이 달의 인력입니다. 달이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바닷물을 밀었다 땡겼다 함으로써 밀물과 썰물이 생기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많이 생기는 곳에 인천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곳에다가 이 조력발전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 높이 차에 의해서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파력 발전은 파도의 힘이겠죠. 태양열 발전은 태양광 발전과 뭐가 다르냐? 태양광 발전은요, 아까 반도체였잖아요. 그에 비해서 태양열 발전은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럼 물 끓이면 아까 화력 발전이나 또는 원자력 발전이나 내용이 똑같아지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태양열 발전은 물을 끓여서, 이거는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때 많이 처음 시도하고 했었는데 조금은 또 실패로 돌아갔지만 요즘 또 새롭게 이제 또 그죠?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 다음 지열 발전은 화산지대에서 많이 일어나요. 일본이 많이 각광을 받겠죠. 땅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서 물을 데우는 거죠. 그래서 물을 데워서 이제 전기도 생산하고 데워진 물을 주변 동네에다가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조류 발전이라는 것은요, 물이 꾸준하게 흘러야 돼요. 뭐 쿠로시오 해류라든가 황해 난류라든가 물이 꾸준하게 흐르는 그 흐름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경우를 조류 발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죠?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만 의지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요. 배터리, 그죠?
얘는 이제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식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어떤 식이에요? 수소 분자가 들어오죠. 수소 분자가 들어와서 H는 이온화되면서 전자 4개를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들어오겠죠. 당연히 산소가 들어왔는데 이 4개의 수소랑 또 전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전자가 들어와서 결합이 됨으로써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좋은 점은 수소와 산소를 통해서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환경 오염에 심각한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수소를 갖다가 저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좀 폭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요. 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수소 저장 합금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어야지만이 수소를 저장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 부분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주산업 쪽에서 에너지원으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쪽이나 이런 데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단가가, 그렇죠, 가격이 싸져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가 비싼 이유가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쪼매맣게 만들더라도 그만큼 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이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쪼매난데도 차가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대부분이 차 사이즈가 좀 작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작아도 무겁고 또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현재적으로는 작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보면 화력발전은 전기니까 화력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요. 그죠? 근데 수소에 대한 문제만 잘 극복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죠? 또 건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앞으로 개발할 필요는 또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오염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화력, 수력, 원자력 이곳에다가 거의 에너지 만드는 것을 집중했다면 오늘날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전 세계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휴대폰 다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전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파트가 중요하고 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통합과학 내용을 전체적으로 쌤이 필기해 놓은 26페이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합과학은요, 과학 자체로서의 깊게 배운다기보다는 이게 통합적인 거니까 국어나 영어나 다른 곳에 예시문으로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이 강의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기초적인 상식을 많이 넓혀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어나 또는 영어의 예시문에서 만약에 그 내용이 딱 나왔다, 이미 과학적인 상식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예시 문장을 읽지 않더라도 아래쪽에서 바로 답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과학적인 상식, 또 생각 이런 것들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복해서 좀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그죠?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시간 내실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덕분에 제가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많이 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